반갑습니다. 태역학 박나연입니다. 오늘 23년도 4월입니다. 창밖에 벚꽃들이 꽃비를 뿌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흔히 손 없는 날들을 검색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현재까지도 손 없는 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 하나마 손 없는 날의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서 다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오해로 인해서 낭패를 보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지금 우리 사회에 거의 풍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 미신으로 치부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 없는 날은 천상천하 대공망일이라고 해서 뜻은 모든 신들이 하늘로 조회를 갔기 때문에 지상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 날이어서 모든 일을 무탈하게 할 수 있다는 날입니다. 임자일, 을축일, 이민일, 계묘일 등등 다수의 날들이 있는데 이건 책력으로 보면 태길이나 역학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 없는 날의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태백살이라고 해서 서방의 금기를 가지고 빈천 고독 잔병을 가져오는 흉살로서 한 방위에 하루씩 머문 뒤에 매일 움직인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하루에 한 방향씩 움직여가면서 흉한 에너지가 그 방향에 깃든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런 태백살은 집안에서 창고나 화장실을 고칠 때 집 중앙에서 각 방위별로 나쁜 태백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걸 피해서 음력 9일, 음력 10일은 어느 태백살도 어느 방위에도 있지 않은 날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손 없는 날은 세관교승입니다. 세 번째 손 없는 날의 종류인 세관교승이란 세월을 관장하는 신들이 서로 임무교대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대안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의 기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기간에는 모든 일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나 흑두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 이 손 없는 날의 태길법은 현재는 신구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만 이사기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천기대요나 산림경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태길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번째 손 없는 날인데요. 네 번째 손 없는 날의 종류는 청명일과 한식일입니다. 청명일은 모든 신들이 상천한다는 날로 사초를 하거나 비석을 세우는 등 주로 묘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무난한 날로서 손 없는 날에 해당되어 묘의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현재 이사하는 날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쓰고 있는 손 없는 날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음력 9일, 10일, 19, 20, 29, 30 이런 날들은 사실 태백살을 말하는 것이며 손 없는 날의 종류 중에 극히 중요하지 않은 특히 이사에는 쓰지 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창고나 화장실을 수리할 때 그냥 하루에 마치는 일을 할 때 하는 것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끝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하루 안에만 적용되는 태길법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화장실 수리나 창구 수리 등이 끝나겠죠. 하지만 이사는 그 자리를 아예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태길법을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태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이사날입니다. 방위와 이사날 모두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방향입니다. 이사할 때 가장 문제는 방향입니다. 동쪽인지 동남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새로 이사할 곳이 지금 현재 집에서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죠. 방위는 자성이 있는 나침반을 이용합니다. N극 중 N극을 보는 것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지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나침반은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세 번째 오해, 방위와 방향입니다. 이사할 때 가장 문제는 방향입니다. 동쪽인지 동남쪽인지 서쪽인지에 대한 문제죠. 방위는 자성이 있는 나침반을 이용합니다. N극, S극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지만 N극, 즉 북쪽을 가리키는 것은 북극성의 별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희 원에서는 매년 매월로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는 북쪽의 N극의 기준이 되는 영도가 평면적인 지도상 위에서 어떻게 왜곡돼서 편차가 생기는지, 그 평각은 얼마인지 어떻게 적용해서 360도 8방위의 기준이 되는 방위 분계선을 그려야 하는지를 그 수치를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정확하게 계측하듯이 지도 위에 구현해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우리 집에서 이사가는 집이 어느 방위에 경계에 몇 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쪽 N극이 평면적 지도 위에 12시 방향이 되는지 1시 방향으로 정북이 되는지 2시가 정북이 되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나라마다 지방마다 아주 다른 편차를 보입니다. 어느 나라는 20도가 차이 납니다. 20도 같으면 굉장히 큰 거죠. 방이 동쪽이 동북이 되고 막 이렇게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편차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이 제가 저희는 이제 특수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가지고 수치값을 적용을 시켜서 지도 위에서 정확하게 계측하듯이 측량하듯이 8방위에 내 집에서 8방위에 그 방위 분계선을 측량을 하듯이 지도 위에 구현을 해서 그어줍니다. 그어주는 걸 가지고 내가 이사 가려는 곳은 몇 도 몇 도다. 이렇게 남쪽에 몇 도 몇 도다. 뭐 아니면은 북쪽에 뭐 3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그 둥근 원 중에서 또 확대를 하면은 평평한 땅이겠지만 보는 지도와는 사뭇 다른 입체적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평면에서 보는 땅과 우리나라 지도와 이렇게 당겼을 때 원에서 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차이점이 많죠. 저희 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사방위를 보거나 아니면은 개운할 때 뭐 출장 방위, 뭐 수술 방위 뭐 이렇게 이제 볼 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방위각은 이 위쪽이 이 면을 지금 뭐 나오진 않아 있지만 이걸 북쪽으로 봅니다. 영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어, 북쪽을 정북으로 본 거죠. 지도상에 이 편차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서편각이나 동편각이나 이런 편차각을 아예 적용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냥 뭐 지구의 정북을 그냥 북극성이 있는 북쪽이라고 그냥 어, 가정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용도를 씁니다. 자, 근데 어떤 나라는 20도가 차이 난다라는 건데, 이 20도가 이렇게 차이 나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방위 분계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북쪽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왼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마이너스 10도 차이가 나는 편차각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확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위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 방향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어, 손을 늘릴 수도 있고요. 길이 조절해서 내가 북쪽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 방향만 어느 방향에 되는지 이렇게 축소도 하고 늘려서 멀리도 볼 수 있죠. 가까이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마다 다르게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선이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측량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